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제이비의 비염을 걱정을 해주시면서 제이비의 건강을 위해서 은행을 주우셨다던 마중물님. 아, 은행 터셨다라는 분? 네. 왜 돈 안 보내시나? 아이고, 더마카 택배 가져가래요. 택배 아저씨가 퉁퉁거리며 전화했습니다. 왜 안 가져가냐고. 오. 은행 한 알 한 알 깨느라고 노력했으니까 만나게 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오. 네.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방송 끝나고 바로 1층에 내려가서 택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주도에서 또 제이비의 팬이 친환경 감귤을 한 박스 보내주셨거든요. 귤 좋죠. 잘 나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먹고 힘내겠습니다. 자, A스타인 것이죠? 네, 이제는 한국 차례다. 저희가 어제 이 얘기를 했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팀을 이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우루과이 강팀이지만 우루과이를 만난 우리나라 예선 첫 경기 이제는 승리할 때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결과는 무승부지만 사실 잘 싸웠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소감 잠깐 들어보시죠. 저만 마스크 쓰고 경기하는 거 아닌데요. 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서 불편해도 또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한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큰 영광이고요. 라카론 분위기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두 팀이 다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정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점 3점을 가져가도 됐었다라는 경기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잘해줘서 고맙고 저를 대신해서 또 커버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덕분에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첫 경기가 월드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 경기들보다는 그냥 이 월드컵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월드컵을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후회 없이 보여준 것 같아서 팀의 주장으로서 뿌듯하다 이런 말도 남기긴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제이비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에 땀을 쥐고 봤죠. 너무 재밌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 우리 선수 정말 잘 싸웠어요. 좀 이제 약간 욕심을 부리죠. 그 마지막 한 방. 그거만 있었으면 기가 막혔을 어떤 경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부담이 큰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지금 무승부를 그것도 피파 랭킹 14인가 그렇잖아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 잘 싸웠죠. 우루과이 보니까 완전 졸전이던데 거기는. 중원을 전혀 못 뚫으니까 수비에서 그냥 롱패스 한 방으로 어떻게 그냥 한 방 어떤 거 해보려고 하는 거의 투기성 축구를 했다. 그냥 한 방에만 의존하는. 근데 한 방에 됩니까? 그게? 네, 근데 그게 좀 날카롭긴 했는데. 네, 여튼 뭐 우루과이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한국이 생각보다 잘해서 되게 버거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해, 원래 잘해.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줬고요. 네. 저는 또 다칠까봐 저는 또 그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무튼 잘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신우님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경기에도 힘내주세요. 뉴스도 축구도 MBC라고 보내주셨고요. 가장 좋았던 게 선수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표정이 제일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써니님은 어젯밤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고 늦잠을 좀 잤습니다. 열심히 뛴 우리 선수들 휴식 잘 취하고 다음 경기도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네. 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강 진출의 가능성도 조금 더 열린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아침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어요. 위원장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각각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웅 민주당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걸 두고 설전을 주고받다가 대검 마약 수사 부서장이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잠깐 그 과정을 축약을 해드렸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정조사 계획서가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표로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 윤한홍 의원, 이용 의원, 장재원 의원 등등이 반대표를 던졌더라. 요게 지금 이제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들은 반대표를 던졌을까? 요게 궁금한 건데요. 이걸 읽는 단서는 어디에 있느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를 찾은 이진복 수석이 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경호실 하나 빠졌다면서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이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주목하신 이유는요? 자, 그러면 대상이 아닌 기관들 어디를 두고 한 말일까요? 다수의 언론은 대검찰청이 포함된 걸 두고 한 말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진복 수석이 그 겨냥을 했던 부분은 왜 지금 국정조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왜 대검찰청이 포함이 됐는가? 초점은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이 아니라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축소가 된 게 아니냐. 결국은 여야 합의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마지못한 찬성이었다. 국조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다고 큰 틀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검이 포함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약 부서장으로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하는 타협안에 그냥 합의를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윤핵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뭐냐? 대통령님 저희 여기 있어요. 라고 알리는 차원 아니겠느냐. 저희는 대통령님의 뜻을 압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에 놓고 보면 야당은 그래도 품어줬는데 윤핵관은 때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윤핵관들의 당 지도부 흔들기가 또 표출됐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극한 직업 뭐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주호영 흔들기와 대통령 발악기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반대를 했는지 장재원 의원, 김기현 의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반대 표결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반대니까 반대지. 죽음을 자꾸 정쟁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반대니까 반대했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래서 국정조사가 잘 되겠느냐 이거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국정조사 열리면 특위에서 설전할 거라는 것은 다 예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쪽이 전투력이 더 셀까? 이걸 보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일 거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협상했으면 지켜야죠.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아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만찬을 갔습니다. 네. 여기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잖아요. 가겠죠. 어떤 말이 오고 갈지 궁금한데요. 공개가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끝나고 나면 공개되지 않을까요? 여튼 시선 공개가 집중. 되겠죠.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이 술을 마셨다. 이런 그 요지 어떤 그 의혹 제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주요한 어떤 그 목격자 증인으로 첼리스트를 지목을 했는데 이 첼리스트가 경찰에 나와서 그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 뒤에 김의겸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돌려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논점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인데요. 김의겸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특히나 국정을 감시해야 되는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묻고 따지는 것은 의무와 책임 맞죠. 문제는 묻고 따지는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로 일단 바꿔봅시다. 표현을. 그러면 초점은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제기하는 의혹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감시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핵심은 의혹의 합리성이다. 이건 거의 ABC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언론사나 의원실에 숱한 제보가 들어오죠. 근데 그중에는 허위 제보도 있고 부실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바로 공개하면 제보 속 폭로 대상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보는 바로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검증돼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다시 말해서 제보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묻고 따지는 정치 행위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보 내용이 이 근거가 충분한지를 살피고 제보가 그 제보 내용에 배척될 역 정황까지도 충분히 교차 확인한 뒤에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기를 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이 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 지점 또한 이것이라고 보는데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묻고 따진 것이냐. 조금 전에 전해드리면서 중대한 제보라고 했는데 이 제보 내용이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이냐.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던 것이냐. 이게 핵심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편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사과는 필요 없다. 법적 책임 지시라. 그리고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적 책임으로 한다니까 그거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니까 하면 하게 되겠죠. 그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문제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요. 예.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 어떤 캠페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24 새로운 미래, 줄여서 새미래라고 부르는데 이 새미래 조찬 세미나 강연에 나서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고딩 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출산 정책은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본의 아니게 여러 프로그램 이름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맨 처음에 나 혼자 산다 얘기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캠페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일단 이 발상부터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캠페인의 수단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낡은 제가 볼 때는 접근법이다.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100번 양보해서 캠페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 아닙니까? 세상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TV 프로그램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결혼합시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캠페인성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혹해가지고 나도 결혼해서 애나 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모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건 한정된 조건 아래서이고 화면 속의 삶이 뭐 미처 겪어보지 못한 낯선 것일 때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하지만 결혼 현실, 출산 현실, 육아 현실 이건 미처 겪어보지 못한 낯선 것이 아니라 다시 겪어보고 싶지 않은 힘든 것, 오히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신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그런데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현실 호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각합시다라고 한다면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이쪽으로만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신승리의 동의어는 현실 호도거든요.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전에 일단 이 새 프로그램 지금 언급하신 새 프로그램을 좀 꼼꼼히 모니터는 하셨나?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뭐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과연 저출산 극복에 맞는가 이거는 좀 직접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까루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고 박김님은 조금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애를 낳죠. 이런 얘기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현실을 좀 보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평가를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오디오에서 2차 가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요. 12구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지난 24일에 참사 유가족들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보낸 건데 네. 유족들의 첫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유가족 협의회 구성 그리고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등을 묻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구한다면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은 경우 의견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럼 문자 확인을 못하면 생각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로밖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견을 묻는 건가? 이게 2차 가해가 아닌가? 저는 또 아니 그런 그리고 생각이 2차 가해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고 규탄하는 게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죠.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